그동안 이 삼복더위도 지나고 우리 참 조선반도에도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조선의 위치와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궁극적인 진실된 역사를 참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를 알면은 원효 대사께서 잠이 대국이 다시 부흥한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원효 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에 잠이 대국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첫째 조건이 우리 전 민족이 한 분 한 분 모두 다 우리의 참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참 역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 없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뭐가 시급한 과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역사를 깨버리고 참 역사를 알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웅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원효 대사님의 예언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2절에 저기 보면은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말리나고는 반만년 해 피로 찍힌 옛집이언을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중서름 받는 이 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장백산 및 비단 같은 말리나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백산 아래에 비단같이 아름다운 말리나곤이 우리의 땅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독립군들이, 신흥무관학교 독립군들이 찾아야 할 궁극적인 위치는 바로 장백산 아래 비단 같은 말리나곤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반도는 삼천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면은 우리 이 삼천리는 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장백산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장백산 밑에 비단 같은 말리나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가장 살기 좋은 비단 같은 말리나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대조선이었다라고 신흥무관학교 교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만년 해 피로 찍힌 옛집이요. 반만년의 역사를 누군가 피로 찍혀서 아주 우리 옛집이 피로 찍혀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고 늘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거기 이제 이미 안 사는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 박진돌 뽑아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말리나곤을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가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이 조선반도로 우리가 쫓겨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교과 2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만 읽어보면 웬만한 머리 좋은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가동청정, 가토 기요마사에게 임진왜란 때 항복을 권유한 시입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친필입니다. 요 친필이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일본군 장수
기또 기요마사의 개인 사찰인 혼묘지에서 보관 중 해왔던 이순신 장군의 친필 보면은 만리강산이 북끝 아래 화려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강산이 만리강산인데 갓도 기요마사 네가 쳐들어와 봐야 천리를 먹겠니? 이천리를 먹겠니? 만리는 아예 먹지도 못하니까 꿈 깨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점잖게 대국으로서 소국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친필시다 이 말이죠. 만리강산이 북끝 아래 화려하더니 그리고 텅비수분 적적이 새소리도 없구나. 왜?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다 새들고 뭐고 동물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텅 빈 이 숲속이 만리가 되니까 너가 어디까지 와서 정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라. 만리는커녕 너희가 삼천리도 차지 못할 것이니까 포기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나와 있는 만리, 장백산 아래 비단 같은 만리낙원과 여기 나와 있는 만리강산은 하필 왜 만리로 똑같을까요? 왜? 우리가 살던 옛 땅이 바로 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 물론 아래 위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로 살았던 그 땅이 만리강산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도와 서기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동도와 서기는 모택동과 등소평이 동쪽의 도에다가 서쪽의 기술을 합치면은 가장 이상적인 문화와 문명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도와 서기는 다른 의미로 동도와 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동도는 여기 동도는 즉 동쪽의 도둑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는 뭐냐? 서쪽의 사기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동도와 우리의 참 역사는 동도와 서기에 의해서 무참히 사라져버리고 가짜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민족이 방황하면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저는 동도와 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동도는 뭐냐? 동쪽의 도둑놈은 우리의 동국조선의 역사와 통치권을 몽창 다 강탈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는 뭐냐? 대륙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또 책을 많이 공부한 모모 인사들이 싸그리 그냥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 군대도 다 죽여버리고 그게 씨앗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귀족들도 상당히 없애고 그게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도는 대충 여러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동쪽의 도둑놈,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강토를 훔쳐간 도둑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사기꾼은 누구냐? 사기꾼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남보다 지식이 좀 있어야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모인은 도서관에 사설을 평생 하면서 도서관의 책들을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도서부에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의 책을 저도 한 4분의 1은 읽었는데 그 양반도 저처럼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역사에 도 같았어. 도 같아갖고 어떻게 하면은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고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찾아냈어. 그래가 싸그리 뜯어 고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륙조선 서쪽의 땅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조그만 조선반도에서 삼천리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땅에서 역사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있다. 좌표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역사책과 모든 출판물은 철저한 원조 기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컨트롤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출판물과 책들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학자들에서 나옵니다. 그 학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자가 철저히 수직 계열화돼 가지고 아무도 그 학풍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 자기가 배웠던 학풍에서 벗어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야. 강단에서 쫓겨나. 교수직도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학풍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엄격한 수직 질서 하에 우리 학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저같이,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지만은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역사 운동가일 뿐입니다. 전 참 역사를 우리 민족에 다 알리고자 하는 역사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저는 학계에 몸을 담고 강단에서 수업률, 강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작년에 우리 여의도의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1,500명이 모여서 이 참 역사를 찾아야 된다. 지금 현재 강단 역사가 잘못됐다고 모두 다 모여서 같이 이구동성으로 5시간 동안 외치고 바로잡기를 서원하고, 그리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 역사 만들어 놓은 지도에 보면은 평양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또 우리 전라도 경상도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그대로 주워 담은 역사를 내놓고 추가 예산을 또 몇백을 바래다가 동북아의 그 역사 특위 여인들한테 질타를 당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예산도 환수해야 됩니다. 왜냐?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몇 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뭐 무려 350인가 들여가 한 것이 지도 한 장인데, 그 지도에 평양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이게 북한의 중국의 주장이죠. 또 동북 공정이라는, 또 전라도 경상도에는 임나일본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 담아놓고 이걸 좀 상세한 지도 만들 테니까 돈 몇백억 더 달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과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걸 동북아 특위에서 호되게 질책당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에 1,500명이 모여서 우리 참 역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 우리 단체가 무려 3,000단체가 모여서 거기다가 전부 다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출판물, 그는 다시 한번 부정을 하고 봐야 된다. 왜?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맞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감히 외람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들자면은, 자, 우선 우리 환단고기에, 여러분,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이, 자,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그 뒤에는 기자, 고기, 또 사자, 이렇게 붙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환단고기, 다 기자 붙은 거죠. 조대기, 또 사자, 태백일사, 이렇게 사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사자가 붙은 것은 역사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 근데 환단고기를 두고 역사책에도 아니다, 위서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주 저는 우습습니다. 왜 우스우냐? 환단고기에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군조선 시대에 오성치루라는 사건이 있죠. 지구를 둘러싼 5개의 별이 수목, 수성, 토성, 금성, 또 목성, 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바깥에서 쭉 일자로 쭉 서 있는 누각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는 오성치루라고 합니다. 그것이 단기 몇 월 며칠에 있었다 나와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로 조사해보니까 딱 하루 틀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란 것은 한 몇천 년 사이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왜? 지금 24시간과 옛날에 24시간이 절대적으로 같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정확한 기록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환단고기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내신 송울주 원장 스님께서 몇 년 전에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천문학 그 자료를 돈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보지 않느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그 천문 자료가 맞다면은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그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우리 송울주 스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한 번도 답변을 한 적도 없고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고기가 위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증거를 봐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스로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의 자료는 다시 한번 그 진위를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산해경 제18 해내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해 진해, 북해 지우, 유국, 명활조선, 금낭랑군야, 천독, 기인수거, 천독적, 천축국, 귀도덕, 유문서, 금은전화, 부도출 차국 중야, 진태응사년, 천축호왕 헌진보, 외인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우선 우리 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동해 진해에 있습니다. 동해 진해. 이 동해 진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에서 볼 때 그 태평양은 거대한 동해죠.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서 보면 그게 거대한 동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해 지후에 있다. 북해 지후가 뭡니까? 이거를 간혹 학자들은 뭐 발해에 있다든지 또는 뭐 다른 저쪽에 뭐 발트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북해 지후를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북해는 바로 북극해를 의미합니다. 그 북극해의 모퉁이에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북극이죠. 이 북극의 모퉁이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카나다나 이렇게 시베리아 요 위에 요 북극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동해 진해에서 북해의 모퉁이다. 북극의 모퉁이다. 여기입니다. 요 카나다 여기를 말합니다. 요거. 딱 나오잖아요. 지금 낭랑군이다. 이 낭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낭랑은 체로키, 인디안 체로키족 등이 낭랑조선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그게 바뀌어서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찬송가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낭랑조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체르키족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말로 우리 사투리로 부르죠. 그래가지고 낭랑조선이고 유명조선이고 우리는 세금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게 인디안 체르키족 등이 부르는 낭랑조선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으로 원래 우리말로 부르고 있죠.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그게 여러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지금 낭랑군이다 하는 말은 바로 여기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낭랑국이다는 거죠. 낭랑이 뭡니까? 낭랑이 낭랑,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유랑할 수 있는,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는 땅. 가도 곳곳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가도 사람의 인심이 풍부하니까 거기가 낭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낭랑국이 여기서 말하는 낭랑국은 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조선은 천독국이다. 이 천독국이 뭐냐면 하늘의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아무도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천독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반란을 일으키면 가서 그냥 단기간에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을, 그 나라를 우리는 천독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독적 천축국 이래서 났습니다. 조선은 천독국이면서 천축국이다 이랬습니다. 이 천축국을 뭐 인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천축국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이때 천축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천축국은 천하의 기축이 되는 나라, 천하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 가면 야 기준 잡아 그러죠. 그때 기준 잡아 다른 말로 기축이다. 기축을 잡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축이 바로 이 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천하의 기축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천하의 중심 국가다. 즉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세 글자로 바꾸면 황제국이다 이야기입니다. 황제국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황제국이다. 왜?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천독국이요. 또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천축국이다. 그럼 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경제. 물론 군사력도 많지만 경제. 또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겠죠.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화폐를, 금은 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화폐 경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제가 활발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전 세계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역국가였다. 그러니까 경제가 최강이겠죠. 군사력이 최강이요, 경제가 최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최강이었습니까? 학문이 최강이었다. 왜 학문이 최강이었겠어요? 예, 요 뒤에 나옵니다만 문서가 있고 인쇄술이 있었고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문화를, 훌륭한 문명을 조선이라는 나라는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요게 나옵니다만은 귀도덕, 도덕을 중시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로 늘 얘기하던 무슨 나라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한 나라는 바로 우리 좁은 이 조선반도의 조선이 아니고 바로 이 엄청난 동해 내에 북해 지후에 있는 이 만리, 최소한 만리, 남북 5만리 되는 이 엄청난 땅이 바로 뭐였다? 동방예의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엄청난 예의를 중시 여기는 나라다. 이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귀도덕, 도덕을 중히 여긴다. 나와 있잖아요. 상강오륜. 그렇게 상강오륜을 중시하는 귀도덕을 중시 여기는 나라다. 그게 바로 어디냐? 동해 진해의 북해 지후에 있는 이 나라, 요 북미에 있던 요 나라, 여기 바로 조선이다. 이게 산해경, 해내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그 해내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보면은 유문서, 문서가 있다. 관공서에서 황제가 또는 사람들 간에 문서를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그럼 뭐냐? 문서는 즉 문자가 있고 또 인쇄술이 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하는 말이죠. 문서가 있다. 문서가 있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문자가 있고 또 목판 인쇄, 또 활자 인쇄, 금속 활자 인쇄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심의 나라, 천축국이 될 수밖에 없죠. 위대한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은 전화, 금과 은으로 된 동전 화폐가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경제 시대 아닙니까? 이미 조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조선을 말합니다. 대조선은 이미 화폐를 동전으로, 금으로, 그다음에 은으로, 금화 은화를 가지고 화폐를 사용하는 화폐 경제였다 이거죠.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사이였죠. 그다음에 부도, 이 부도 출차국야 이 나옵니다. 부도라는 것은 바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이 나라 중에서 나온다. 즉, 이 대조선, 이 땅 내에 부도가 있다는 거죠. 부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부도지에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부도라는 것은 나라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부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소도를 다른 말로 부도 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단이 있어서 천제를 지내는 나라, 즉 황제국을 다른 말로 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박영숙 교수의 그 샤만 제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 샤만이 지배하고 저쩌고 뭐 고조선의 샤만이 재정 일치 시대에 많은 활약을 하고 리더로서 정치 리더로서 하려고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바로 이 부두란 말은 바로 즉 천제를 지내는 나라고 황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태영 4년 이때 진은 동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진 원년 원전이 아니고 동진 원제, 원제 4년입니다. 동진 이 태영이라는 것은 동진 원제의 연호인데 태영 4년이라는 것은 동진 원제 4년, 이 원제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21년 이때 천추국에 호황이 상납을 했다. 진보, 진귀한 보물들을 상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천축은 위치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천축은 아까 말씀드린 천축국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한 천축국은 우리 조선이 천축국이라는 것은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해서 천축이라 썼고 여기서 말하는 천축은 좀 다른 천축입니다. 요거는 이제 천축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천축의 호왕이 진보를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진귀한 보물을 헌납했다 이야기입니다. 왜? 조선이 황제국이니까 조공을 바치러 온 거죠. 천하에 좋은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자기가 갖고 있기에 너무 황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황제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국에 갖다 바친 것이 동진 원제 4년 태흥 4년 321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산해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인이다. 외인은 뭡니까? 외인은 경외하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즉 다른 말로 우리의 당군 사상으로 하면 홍익인간한다 이야기입니다. 널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홍익인간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취업을 잘 시켜주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면은 너 뭐 할 줄 알아? 그 사람의 특기를 물어보고 그 사람의 취미를 살펴서 그래 너 여기 가서 이 선생한테서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해 기술을 배워 그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직장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 직장 주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취업을 잘 하고 나면 부인을 결혼시켜줘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뭐 달리 엄청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바로 그 인간을 참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정부. 그 정부가 바로 조선에 있고 그 조선의 정책이 바로 홍익인간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